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 방식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B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기본형에 속하는 건데요. 초기값을 1로 이제 맞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일하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초기화는요, i가 0번째 항, 자, 썸이 0번째 항일 때, 이제 i가 0번째 항일 때 썸은 0이죠. 첫 번째 항일 때 1, 자, 합은 1이 되고요. 두 번째 항까지는 합을 구하면 3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00으로 하든 11로 하든 23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검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항까지 한번 합계를 구해볼게요. 자, i는 1, 썸은 1이죠. 자, 됐고요. 자, i는 플러스 1. 자, 썸은 i만큼 증가시켰네요. 조건문 true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i를 또 반복시키면 3이 되고 썸은 6이 되고요. 그리고 또 true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하면 true가 되죠. 또 반복하면 또 여기서는 i가 5가 되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썸을 출력하면 1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화 값을 바꿔준다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시작되는 시점이 0번째 항이냐, 첫 번째 항이냐, 두 번째 항이냐, 그 차이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true, false라고 나오는데 이게 yes, no하고 같은 겁니다. 자, 좀 더 다양한 어떤 표현 방식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조건문에서 우리가 i는 100보다 작다라고 보통 조건을 줬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true로 이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기본 형태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나머지도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i는 100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i는 100과 같다. 자, 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false가 오른쪽에 있고 true가 아래쪽에 있네요. 그러면 i가 0, 1, 2 이렇게 값이 증가가 되겠죠. 증가되면서 99. 자, i가 99면 false죠. 반복됩니다. 그럼 위쪽에 i는 i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i가 1이 증가되겠죠. 마지막에는 100이 될 건데요. 자, 100 값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가 100 맞잖아요. 그럼 true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가 100이 될 때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i가 100이 될 때 i가 10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서도를 반복되는 구조를 빠져나오는 것이 꼭 작다라는 부등호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true, false의 위치가 바뀌었지만은 true, false의 위치와 부등호의 방향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유형 좀 보도록 하죠. 숫자 99로 바뀌었네요. 자, 99 이하다라는 조건이 붙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i가 99일 때까지 반복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99일 때 어떻게 됩니까? 작거나 같다 만족하잖아요.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 100이 되었겠죠? 자, 10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조건 만족하지 않죠. false가 되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될 때 빠져나온다는 것은 다 동일한 겁니다. 자,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99일 때 어떻게 됩니까? 자, 99일 때는 false가 되겠죠. 반복됩니다. 자, 100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i가 100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죠. true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i가 100이 될 때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등호를 서로 마주 보도록 하는 것은 등호의 반대입니다.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가 99일 때, 자,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100이 아니잖아요. 그럼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100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alse가 되겠네요. 100이 되기 때문에. 그럼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99일 때 어떻게 됩니까? false가 되겠네요. 99보다 크지 않잖아요. false가 되고 100이 되면은 99보다 크기 때문에 true가 되면서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부등호의 방향이 작다, 같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이렇게 부등호의 모양이 매번 바뀔 수도 있고 true, false가 위치가 또 이렇게 바뀌면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표현의 방식대로 디버깅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100일 때 빠져나오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이 부분이 이렇게 괄호로 나오잖아요. 그죠? 괄호로 나오면은 100까지 합의라면 일단 100을 넣어보고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봐서 100일 때 빠져나올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르네요. 보세요. i는 1로, sum, 0으로 초기화를 했네요. 분명히 제가, i는 0, 그리고 sum은 0이라면은, 자, 첫 번째 항이라면은 sum도 1이 되고, 두 번째 항이라면 sum은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화하는 방식이 다르네요. i는 1인데, sum이 1이 되어야 되는데, 0으로 초기화를 했네요. 자,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에 처리문 잘 보십시오. sum이 먼저 계산이 되고, i가 뒤에 또 증가가 되었네요. 그죠?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상관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순서도의 모양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디버깅 해서 내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디버깅 한번 해보도록 하죠. i는 1, sum은 0이죠. 자, sum이 먼저 증가됩니다. i만큼 증가가 돼요. 현재 i 값이 1이잖아요. 1이 되었습니다. 자, i 증가 2가 되었습니다. 자, 5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5라고 숫자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죠? 자, true가 됩니다. 반복합니다. sum을 먼저 구해요. 현재 i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가 증가되죠. 자, true가 되죠. 자, 3 더하기 3, 6이 되었습니다. 자, i 증가되었고요. 또 true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6 더하기 4, 10이 되었죠. 자, i는 5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i가 보통 5가 되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구조에서는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자, i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true가 되는 거예요. true. 또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i가 5 값을 가지면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되겠죠. 15가 되고요. i는 증가되어서 6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i가 6이 되었기 때문에 false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현재 sum 값인 15가 출력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i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sum 값의 최종 값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1에서 5까지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i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i가 4가 되든 5가 되든 6이 되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sum이 15가 될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값이 이렇게 바뀌든 처리문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른 유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um이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i를 초기화하는 부분 없이 순환 구조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자, 순환 구조 내에 보시면은 sum은 sum 플러스 i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 구조에 보면 오른쪽에 i는 1, 100, 1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i는 1로 초기화를 하고 100까지, 그러니까 최종값이 100이라는 얘기는 100까지 반복을 해라. 자, 그리고 1씩 증가시켜라.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순서도 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같아요. 결과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구조죠. 자, i는 i 플러스 1. 자, sum은 sum 플러스 i.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순서도를 바로바로 그렸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1에서 5까지 합을 구하라 하면은, 이제 만들어진 순서도에서 블랭크를 이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순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라, 1에서 5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을 때 바로 순서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반복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실제 기출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순서도를 잘 분석을 하시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가 뭐죠? 결과적으로 sum이잖아요. 그죠? sum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sum을 구하는 이 처리문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i라는 변수, 그리고 i라는 변수를 이용한 조건문은요, 반복하는 횟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반복하는 횟수를 정해주는 것이지 실제 출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력되는 것은 sum이죠. 그래서 sum을 구하는 처리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처리문을 그냥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바깥쪽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i는 1, i는 100까지 반복하고 2씩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2씩 증가시킨다는 부분은 i는 i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100까지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화는, 자, 여기 1로 초기화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sum을 0으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i도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거 0으로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썸은 0으로 초기화되었죠. 그 다음 이 그 순환 구조를 만나게 되면은 먼저 i 초기 값을 찾습니다. 자, 0이었죠. 그러면 i는 0, 썸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0이죠. 자, 이 두 개 값을 더해서 자, 0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거 의미 있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초기화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1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썸은 0, i는 1로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의 합계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순환 구조는요, i의 변수 값을 0으로 초기화하지 않고요, 1로 초기화를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자, 5까지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깅 표도 여러분들이 교재 보지 않고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어가 넘어가는 순서대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썸이죠. 자, 썸이 0이죠. 자, i는 초기값이 1입니다. 1이죠. 자, 아래쪽은 내려옵니다. 자, 썸 플러스 i죠. 자,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썸 값이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합니다. 반복. 1 증가시키고요. 1 증가시켜서 5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5까지는 반복이 다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1 증가시키고요. 자, 아래쪽 처리문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2하고 1하고 더해서 3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반복합니다. 1 증가.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또 6을 구하게 되고요. 또 반복. 자, 4가 되었습니다. 10이 되었죠. 또 반복. 자, 5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5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5가 될 때까지. 자, 마지막 반복이죠. 15가 되고요. 자, 그 다음 i 값이 6이 되면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6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썸을 출력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작동되는 원리 아시겠죠? 자, 디버깅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을 실행을 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순환 구조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말씀드리는 것은 디버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자, 이렇게 제어가 넘어가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썸은 0이 되고요. 그 다음 순환 구조는 for next 문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for i는 1, 자, 1부터 to 5, 5까지 스텝 1, 자, 1씩 증가시켜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썸은 썸 플러스 i,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반복을 해라.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하게 되면 바로 15란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한 단계씩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썸을 초기화를 하고 폼은 만났습니다. 자, i는 1값을 가지고요. 썸을 구했어요. 자, next i 해서 폼을 반복합니다. 자, 반복. 자, 또 반복. 자, 또 반복을 하면서 자, 썸 값이 15를 가질 때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자, 썸 값이 15를 가진다는 얘기는 그때 i 값은 이제 최종 마지막에는 6 값을 가질 거예요. 그죠? 6 값을 가지면서 5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i가 1에서 2, 3, 4, 5까지 해서 반복하고 i가 6이 되면서 5까지 반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얼마까지 반복을 할 거냐. 자, 100까지 하겠다. 자, 100까지 합이 구해지는 거고요. 1000까지 하겠다. 자, 이렇게 숫자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라는 숫자만 바꿔주시면은 다양한 순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도 기호 한번 정리할게요. 순서도를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별도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타원형 모양은 이제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고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처리문을 뜻하는 겁니다. 자, 우변의 값을 좌변에다 대입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문에서 자, 등호가 뜻하는 것이 처리문의 등호하고 다르죠. 이것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다. 자, i는 100과 같다라는 조건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등호는 대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죠. 자, 순환 구조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순환 구조는 반복문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순환 구조라고 이렇게 표기될 수도 있고 반복이라고 이렇게 여기 표기될 수도 있고요. 두
2라고 이렇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화 문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직사각형으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i는 0 이렇게 처리문을 이용을 해서 초기화를 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이 초기화는요, 안에다가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의 직사각형 내에 여러 개 변수를 초기화를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자, 입출력문은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입력과 출력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좀 구분을 하자라면 이것도 출력문인데, 파일로 이제 입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기호를 이용하고요. 자, 문서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프린트 된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기호가 또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앞으로 계속 순서도를 다루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